두 분 모시겠습니다.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시는 분입니다. 진실에 다가가는 이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배추도사, 머리로 에너지 팔을 쏘는 초사이어인, 별명 부자. 사실은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 마법사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노부장이 읽을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네요. 다르죠. 우리 황 앵커는 미국 같으면은 진실되게 읽네. 정말 최고의 그 흥행 앵커 반열에 올랐을 사람이죠. 대단한 제가 사람입니다. 노부장만큼 컨텐츠가 많지 않아서 이런 거에 더 힘을 줍니다. 이런 거. 네. 어쨌든 두 분 재밌어요. 네, 두 분 재미파로 가야 돼. 재미파. 재미파. 에너지 재미교포. 알겠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받아주기가 제가 힘드네요.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오늘도 정치 속풀이 시원하게 한번 속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 준비하면서 속보 지켜봤습니다. 전재수 장관의 긴급 회견 두 분 다 보셨죠? 네. 네. 일단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장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 라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자, 굉장히 놀라웠어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 도장 직부터 내려놨을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치는 티끌이 태산이 돼버려요. 네. 근데 우리가 좋은 의미로 쓸 때 이제 저축할 때 티끌모아 태산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냐면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와 완전 무관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강하게 정면 돌파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가령 뭐 접촉한 일이라도 있든지 네. 또는 어디 강연 장소에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만으로도 티끌이 태산이 돼버려요. 봐라. 통일교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이고 전재수 장관은 개인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바로 직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재수 장관이 그러면 계속 연결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때 세계 한인 당직자 임명을 했잖아요. 그 통일교 주재 2인자인가요? 3인자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가 돼버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일단 자기 직은 내려놓고 네. 이걸 그래도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되잖아요. 그죠? 네. 자기 무고를 좀 밝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티끌이 태산이 되고 일파가 만파가 된다. 전혀 관계 없다고 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근데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까지는 입장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네. 개인적인 어떤 품성 문제도 있을 거예요. 캐릭터. 그렇죠. 전 최근에 어떤 뭐 그 정치권에 보면은 의혹이 나오더라도 네. 끝까지 좀 버티는 그런 풍토가 있는데 네.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품성도 이런 문제는 그냥 직을 내려놓고 해결하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한 모습이랄까요? 네. 그런 모습들, 평소에 좀 보여줬던 모습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은 좀 인상적이에요. 인상적인데 사실 어쨌든 이 통일교 문제는 지금 게이트라는 걸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교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그 통일교의 좀 역사적인 배경이란가 이런 걸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통일교가 끊임없이 한국의 정기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어요. 네네. 기억하시겠지만 네. 총선 때 전국의 전부 후보를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의회 진출에 실패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근거지가 일본하고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일본에서 상당히 위축됐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 아베 총리가 암살된 것도 네. 이 통일교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뭔가 교세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네. 그 시기가 이제 맞물린 게 2022년도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 로비를 한 부분은 이미 사실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또는 건지인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접촉을 해서 라인을 뚫어가지고 네. 했다라는 건 드러났는데 사실 정치권 로비란 거는 양다리가 기본이에요.
그렇죠. 양쪽 다 해야 돼요. 보험 든다 그러잖아요. 네, 양다리가 기본이다. 그래서 이걸 국민의힘만 했을 리는 없죠. 민주당도 당연히 했고, 네. 그 민주당이 이제 누가 라이를 했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2018년도께 지금 사실 드러났는데, 네.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좀 빨라요. 근데 오히려 더 주목되는 거는 2022년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그 이후에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이제 대통령과 연관성을 그렇습니다. 따지는 거죠. 그런 쪽으로 지금 사실 게이트화돼서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은 사실 2018년도예요. 2018년도, 19년도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좀 옛날 얘기가 되는데 이걸 빨리 차단한다는 의미. 네. 자기가 선제적으로 직을 벗어 던짐으로 해가지고 좀 차단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의 고리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근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명목을 보면 시청자분들이 약간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저터널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을 잇는 해수부 장관이 해저터널과 관련되니까. 근데 시기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지금 해수부 장관이지 옛날 일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역구가 가덕도예요. 지역구, 예. 네, 가덕도. 그러니까 터널의 출발점이 가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수부 장관인 것과 지역구가 해저터널의 출발점이 포함된 것과 다 연관성이 있긴 합니다, 또.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전재수 의원 한 사람이 한일 해저터널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것도 보험인 거예요. 해저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K의 기반을 닦아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세계 한인 협의회인가요? 그 민주당에 설치가 됐던 거기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밑에 있던 당직자가 들어갔고 임명이 됐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게 지난 전당대회일 거예요. 2022년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이 세력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정치라는 것은 여기저기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뚫어 놓은 것이 전재수 의원이 그런 교두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사람과 지금은 전 의원이 됐습니다. 가까운 네. 사람을 통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말 그대로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그러면 따지고 보면 민주당도 향후에 일본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저턴이라는 것은 이슈를 끌고 가는 거지 네.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우리 돈으로만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일본도 같이 뭐 해야 될 거고 이게 뭐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2040년이 될지 2050년이 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통일교는 지금 썬문의 이 사망 이후에 교세가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학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사실 또 여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영우가 있고 그런 통일교 내에 복잡한 구도가 있어요. 그리고 썬문의 아들들이 지금 다 각계 격파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각자 도생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까지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통일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뚫는 과정에 이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통일교 내에서도 어떤 선거를 할 때 해저턴을 필요해요. 네. 이러려면 우리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아진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정치권과 긴밀한 유착 관계로 접어드는 그 어떤 이 연결고리로 해저터널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해저터널 이게요 얘기가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40여 년 전부터 문선명 총재가 있을 당시부터 수건 사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과 한국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의 교세는 일본과 미국에서 가장 강했는데 그 기억이 또 최근에 쇠했고 뭐 이런 부분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2018년도부터 로비가 있었고 지금 해수부 장관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일단은 이 의혹이 이제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연관이 된 걸로 지금 돼서 경찰이 이제 국수본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됐어요. 전담팀도 꾸렸는데 자 일단 공소시효가 7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교 부분이 부각된 걸 한번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를 쫓다 보니 전성배가 나오게 되고 전성배를 쫓다 보니 윤영호가 나온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건희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그러면 통일교가 국민의힘에다 엄청난 로비를 했구나라는 걸 밝혀냈는데 그 특검이 이제 만든 스토리죠. 네. 지금까지 진행해온.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비란 거는 기본이 양쪽 다. 양다리.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한 거예요. 민주당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민주당의 대상으로도 안 할 리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 얘기만 나왔지만은 뭐 정동영 장관 얘기도 그렇죠. 나와 있고 그 여권 인사 또 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씨 이름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했을 겁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거에 왜 우리가 드루킹을 쫓다가 네. 추미애 대표가 드루킹 특검해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드루킹이 민주당. 국민의힘을 도와준 게 아니고 민주당 사람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 그거 비슷한 구조인 것 아하. 같아요. 그래서 쫓다 보니까 민주당이 나온 거예요. 특검에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과연 그 윤영호 씨의 진술 네. 이런 민주당 의원들 16명한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진술들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네. 그걸 묵혀뒀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하. 적어도 대통령실과 교감하여서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아마 교감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네. 물론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사건 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조서도 받지 않고 그 얘기를 묵혀두다가 윤영호 씨가 재판정 나가가지고 얘기를 폭로를 하고 했죠. 이러니까 네. 급하게 사건 번호 따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이첩을 했죠. 그렇죠. 경찰로 이첩을 한 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전재수 장관 같은 게 2018년도에 이제 뭔가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공소시효 7년에 걸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특검의 직무유기다. 특검이 12월 28일 종료되지만 끝난 뒤에 민중기 특검은 반드시 이제 공수처 수사 지금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공수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자초한 거죠. 왜냐하면 특검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오죽했으면 영국의 메이저 총리가 있어요. 네네. 영국은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이턴 스쿨의 뻘밭이거든요. 네. 다 이턴 스쿨 출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옥스퍼드 아니면 케임브리지, 네. 옥스브리지예요. 메이저는 정말 초라한 스펙. 그러니까 영국 메이저 총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지금 영국 국민들은 당신이 네가 이 외줄타기에서 떨어지는 그 서커스단의 강대처럼 보고 있을 것이다. 저놈 언제 떨어지나.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특검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신들이 불신을 자초해버렸어요. 특히 민중기 특검이 제일 심해. 왜냐면 조은석, 이명희는 조심이라도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사망자 생겼죠. 그 다음에 뭐 또 안에 강압수사 이야기 나오죠. 여러 가지 별도의 사건들 본인- 좌판 깔듯이 쫙 깔았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의혹의 이 진원지가 돼버렸어요. 민중기 특검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더 사람들로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통일교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 통일교가 왜 전재수 그 다음에 정동영 이야기가 나오느냐. 네.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언급된 분들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 오늘 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임종성 전 의원님 지금 통일교에서 현금 수천만 원 수수한 것으로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해명을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학자 총재를 만났지만 돈은 거절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그런데 이 지금 이종석 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만난 적은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교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죠. 정동영 장관까지 언급이 나왔다.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정진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통일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은 정권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은 뭡니까? 펜스. 정권 깊숙이 들어가요. 통일교의 전략은 주변부를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다. 통일교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세계예요. 세계 무대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해양. 그 다음에 통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세 개니까 제가 뭐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래서 해양에서 해수부,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 통일에서 개니까 통일부. 세 개니까 언론사 그거 알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게 해양이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왜? 해양은 일본이라든지 이 해양 국가들과 연결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통일은 뭐냐? 북한인데 이 썬문이 문선명이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뭘 만들었어요? 평화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그림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통일, 일본, 미국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북한이에요. 그러면 통일교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되는 사업이나 북한 관련돼서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인 이종석,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 국가정보원장 이종석.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 네. 의혹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종석 국정원장 그 전에 통일부 장관이었죠. 32대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네.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통일부, 통일교, 그다음에 북한 사업. 음.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정권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정진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방송에서였으면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제지를 했어야 될 발언들도 여기선 괜찮은 건죠. 오늘 좀 편안해 보이시네요. 본인이 책임지겠죠. 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일단 두 분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네. 이 들은 정보로는 그러니까 지금 윤영호 네. 본부장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통일교의 뭐 2인자, 3인자 역할을 한 건 맞는데 네. 좀 일찌감치 좀 아웃됐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사실 국힘 담당이다. 그렇잖아요. 네네네. 건진법사 라인 뚫고 뭐 권선동 의원 라인 뚫고 하는 건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쪽 그 라인은 잘 모른다. 네. 사실 민주당 쪽 라인은 누구냐? 그 아까 배 소장님 얘기했던 사진. 네. 사진에 이재명 대표한테 임명장을 받는 사진 찍힌 분이 있어요. 네. 그분 이청우란 분인데 네. 그분이 사실은 민주당 담당이다. 음. 그래서 그분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라앉아 있거든요. 네.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 라인이 사실은 핵심이고 아. 윤영호 씨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제 그 최후 진술에서도 실제 더 이상 추가 얘기를 폭로를 하고, 안 했다? 아. 뭔가 뭐 경고만 쫙 하고는 네.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재수 장관 2018년도 19년도 얘기니까 그걸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럼 이게 시발점이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걸 물고 들어가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서둘러 네. 음정 수사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래서 종교 해산도 언급했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네. 아니 자기도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수감돼서 깜빵에 가야 되는데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수단을 총동원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특검 수사 왜 나한테만 집중돼? 네. 그리고 왜 국민의힘 이야기만 해? 네. 민주당 이야기는 안 할 거야? 네. 이게 뿔 난 거죠. 윤영호 그러니까 전 배려님 세계본부장. 얘기는 이제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러니까 세세한 팩트를 모를 수 있으니 일단 내가 아는 거는 던져놓고 이제 알아서 이제 조사를 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우리가 저기 유튜브 아닐 때 하는 이야기죠. 아, 그래요? 유튜브일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데 왜 입을 자물쇠처럼 다물었느냐. 네, 네, 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용 전재수 장관과 관련해서 어디 600여 명 참석 가견 내용도 다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월급보다 옆 사람 월급을 더 잘 알아.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안 한 이유는 뭐냐. 네. 저는 지금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고 봐요. 아 그러면 압박이 먹힌 건가요? 아니 먹힐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선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지금 검찰이 4년 구형이면 이게 2년형이 될 수도 있고 1년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일단 관망하는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인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국민의힘 쪽만은 아니다. 네. 양쪽에 다 보험을 든 것만은 분명하지.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재판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 전 본부장이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안 나올 거죠. 윤 전 본부장과 본부장이 아는 만큼 지금 이야기 나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의 부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변 사람들의 지금 왜냐면 통일교가 지금 완전 이제 불덩어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가 벌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누구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본인은 이제 당사자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기 때문에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윤영호잖아요. 네. 최대한 윤영호는 조심하고 있다. 음. 그런 이제
이 기점이 된 것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대통령은 이게 게이트로 진화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직 장관이 2명이나 있어요. 의혹이지만 그렇죠. 전재수, 정동영. 그러니까 대통령 무조건 빨리 끌어내야 되죠. 만약에 이게 음. 민주당과 관련이 있더라도 네. 빨리 이거 척결해라. 척결하고 그래야 이제 어느 쪽으로든 정권 쪽으로든 대통령 쪽으로 오는 불덩어리를 차단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의미에서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여야 지휘 고압이라는 게 대통령이 이 발언을 왜 했을까? 여야가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야 다. 네. 그다음에 지휘 고압, 고위직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스캔들로 게이트로 번지기 전에 차단하라. 그러면 더더구나 이런 분위기라면 경찰이 이거 국수본에서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만약에 한다 이런 게 맞다면.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특검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사안을 경찰이 어떻게 맡겨두느냐.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어떻게 보면 그쵸. 지휘를 받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국수본 경찰 능력을 갖다 우리가 뭐 네.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찌감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해 살만한 은행을 좀 하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일, 9일 일주일 상간으로 종교단체 예산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이상한 게 그때도 이제 민주당의 통일교 쪽 뭐 자금이 지원됐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예산을 언급을 했는데 예, 정확하게 첫 번 발언은 알려지기로는 그게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었어요. 그래, 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계속 발언이 이어졌죠. 근데 진상규명이 먼저죠. 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는 어제 발언처럼 여야 지휘고를 막론하고 네. 한번 진상규명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대뜸 종교단체 예산부터 얘기를 했던 게 좀 이상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 이게 이 틀막 아니냐, 통일교 협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오해를 샀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휘고와 막론하고 네. 음중 수사하라고 했으니까 네. 이제 뭐 음중 수사하면 됩니다. 네. 통일교의 자금이 진짜 여야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누가 연관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번 뭐 계기로 해가지고 네. 완전히 밝혀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사실 제가 좀 예측을 해보면은 네. 이번 사안도 결국은 여권 같은 경우에는 친명도 아니고 그냥 저쪽 친문 쪽 네. 어떤 뭐 전재수 장관 그러면 또 우리가 특정을 하면 안 되겠고 네. 그런 사람 한 선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꼬리 자른다? 꼬리 자르기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예측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니, 지금 말씀 좀 하십시오. 예. 아니요,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네. 아니 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라고 5명이 지금 언론에 이제 오늘 공개가 이제 된 거고 어제 오늘. 근데 실제로 또 윤 전 본부장이 이 폭로에서 지금 언급되는 사람은 10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날 일은 분명히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아닌 저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큰 불덩어리예요. 통일교가. 네. 통일교가 큰 불덩어리인 게 국민의힘은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미 이제 내란 특검에다가 뭐 3특검 작동되죠. 뭐 종합특검 이야기 나오죠. 또 당 내부도 어수선합니다. 보는 네네.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뭔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책임을 묻는다든지 여론이 더 악화된다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대통령은 지지율 나쁘지 않거든요. 네. 민주당도 지금 또 뭐 1인 1표제는 통과 안 됐지만 정청래 대표는 또 계속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그다음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것도 부실을 살려놓고 있죠. 네. 근데 이 통일교 플러스 최근에 또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조진웅 건도 있고 조원중 건도 있고 장경태. 장경태 건도 있고 뭐 또 문자 건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빵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종교기 때문에 상당히 또 악재가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시면은 종교단체 해산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원철 법제처장은 그 부분에 또 강도 높게 답변을 했단 말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행커나 또 우리 이동훈 수석 대변인도 워낙 이쪽 전개를 잘 하시고 언론인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뭐 당도 민주당도 관련이 있죠. 물론 뭐 국민의힘도 관련이 있지만 네. 대통령하고도 관련이 있죠. 이 수사가 잘 될까요? 저는 이게 이 통일교 이 관련된 게이트가 네. 저는 흡사 미국에서도 일 좀 하셨죠. 연수도 갔다 오셨죠. 네네. 우리 저는 약간 워터게이트 냄새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실되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뜨겁고 쉽지가 않다. 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건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근데 네네. 이제 저는 이게 갑자기 통일교 게이트가 닉슨의 워터게이트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그때 스모킹건이 됐던 것이 밥 우드워드 바로
이 언론인의 취재 아니었겠습니까? 네. 저는 뭔가 엄청난 취재가 우리 동아일보로부터 채널A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순간 엄청난 타격이 돼요. 네. 지금 대통령은 순항을 해 나가면서 네. 내란 이 프레임으로 가서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네. 굳건한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 것을 생각하는데 통일교 문제가 자칫 잘못되면 빵!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빨리 이동원 수석 대변인 말씀처럼 이걸 일단락시키지 않으면 지방선거가 묘해지거든요. 수도권까지.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저는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까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방선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재수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안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부산시장 선거에 지금 유력 주자로 또 언급이 되던 분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여권 네. 입장에서는 이번 통일교 사태로 이제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굉장한 타격이 이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장관은 부산시장 유력 후보고 네. 그리고 지금 박형준 현 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예상되는데 그분에 대적할 수 있는 아주 상당한 그 네.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만약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전재수 장관이 낙마를 하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선거구도 전체가 흐트러지는 그러니까 이 부산이라는 데는 서울과 상징적이죠. 함께 그쵸. 서울 경기와 함께 네. 승패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구실을 그렇죠. 하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가장 아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갖다 서둘러 전재수 네. 장관이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면서 6개월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든 이걸 해명을 하고 풀어서 음. 선거에 나가겠다 이런 오늘 그렇군요. 직을 던진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직을 던지는 모습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딱 대비되는 사람이 한 명이 떠올랐어요. 네. 장경태 의원. 아, 끝까지 그러니까요. 버티는 분과 논란이 되자마자 직을 내려놓는 사람과 상당히 대비되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전재수 장관으로서는 전 장관이 이제 되나요? 사이가 이제 접수가 되면 수리가 되면은. 근데 왜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 운명이 끝나냐 마느냐거든요. 그렇죠. 조금 달라요. 이 성질 자체가. 근데 전재수 장관이 저는 부산시장 출마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부산시장으로 나갈 수 있었고 일종의 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네. 이른바 장관 효과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수부가 내려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북극 항로를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이 효과를 이제 노렸을 텐데 네. 어려워진 거죠.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지금 16개 지역구 중에서 유일한 현역 민주당 의원은 전재수인데 네. 이걸 박차고 나갔을 때 이 자리마저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국민의힘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가져가 버리면 부산은 전석 국민의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PK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이래서 상당히 이 부울경 여론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김경수 지금 이 지방자치시대 위원장인가요? 위원장까지도 경남지사 출마가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까지도 여파가 미쳐서 약간 여론이 비슷하게 갑니다. 양산 거쳐서 울산, 부산, 산산산이기 때문에 네. 산산산 여론이 산산산 흩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다른 주제를 다루기에는 이 통일교가 너무 큰데 그렇죠. 저는 수도권도 미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전재수 장관을 한참 띄우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네, 그러다가 네, 네. 느닷없이 정원호 이야기를 했어요. 성동구청장 얘기로 갑자기 전환한 이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통일교까지 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수도권까지도 갈 수 있는 여론이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출향 인사들이 많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 우리 네. 항행커도 아시죠? 항행커야 뭐 서울 사람이니까. 네. 근데 옆에 친구들 보면은 니 뭐 했노? 이러면서 경상도 사람이야. 네. 서울에 살고 네.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여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의 종합은 그거네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큰 악재다. 아, 그럼요. 엄청난 악재고 예. 이제 출발일 뿐이고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도 뭐 걱정이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지금 상당 부분 언론사들이 각자 다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가 굉장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워터게이트 얘기까지 하셨는데 언론들이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받아먹느냐의 문제인데.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좀 너무 서로 지금 바빠요. 싸우고 있고 네. 뭐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물론 뭐 천막농성 한다 그러고 네. 그러긴 하던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임팩트가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이따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하여튼 국민의힘이 잘 받아먹어야 되는데 네. 우리 소수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네. 한계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네. 잘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네. 국민들이 아유 그 민주당도 이제 그거 하지만 네. 국민의힘 보면은 쳐다보기를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아니 뭐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신동욱 최고가 저 앞에 있다가 들으셨어요. 그리고 되게 서운해하면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지금 물론 그건 맞는 말인데 지금 8대 합법 저지만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만큼 빨리 막아야 되는 일이 어딨냐. 그러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고 가셨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뭐 대변한 건 아니고 국민의힘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나. 국민의힘 그래서 한마디 해주세요. 국민의힘. 아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네. 것은 황순욱. 황순욱의 네. YTN의 황선욱이라는 아니야 있어요, 난 황순욱 좋아요. 황순욱의 이 뭐 하나 만들어야 돼 유튜브를. 또. 아 저요? 유튜브야. 아닙니다. 저는 노은지 부장 방해크는 휴가 가면 유튜브야. 이렇게 가끔씩 와서 얼굴 뵙고 네. 여러분들 유튜브야. 만나 뵙고. 노은지 부장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죠? 아니, 따로 당연하죠. 여기 따로 안방 마님이신데. 따로 하나 네. 밤 9시에 만들어요. 밤 9시에. 오니까 이제 우리 노은지 부장 얘기해. 알겠습니다. 참 정무적이시군요. 네. 자, 그러면 정치속 풀이 여기서 마치고 두 분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